안녕하십니까, 박나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좋은 표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표정으로 한 주를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즐거워서 웃다 보면, 기뻐서 웃다 보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또 역으로 우리가 억지로 웃다 보면 또 몸에 좋은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시화 씨가 쓴 글 중에요. 인도 여행을 하면 그 인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 행복하느냐? 아주 해피한 질문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도 여행을 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한 문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즈함 바흐투 쿠스에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나는 무척 행복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이 문장도 주문처럼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다고 자꾸 말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순서가 조금 바뀌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기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왕이면 다음 주말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좋은 목소리로 전달한다면 더욱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좋은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이미지 평가 요소가 다양하게 많지만 미국의 메라비안이라는 학자도 이제 그 평가 요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평가 요소를 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메라비안이라는 심리학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언어적인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각적인 것은 보여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모양이 어떤지, 얼굴을 어떻게 했는지, 표정 관리가 어땠는지,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5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청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억양, 목소리, 속도 등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언어적인 것은 말의 내용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요, 목소리에 따라서 의사전달 효과가 38%나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청중의 80% 이상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요, 그 사람의 신체적, 성격적 특성을 규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목소리가 나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라서 쉽게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요, 이것도 훈련에 의해서 20 내지 100%는 아니지만 20 내지 30%는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지 그 소리의 전달 체계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전달 체계는요, 보통 우리가 본 컨덕트와 에어 컨덕트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자, 본 컨덕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육성을 들을 때는 목소리가요, 성대로부터 직접 고막을 통해서 들리는 본 컨덕트의 작용으로 우리가 작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에어 컨덕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에어 컨덕트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내 목소리와 남이 듣는 내 목소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 한참 우리 노래방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래방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가 노래를 하고 나면 녹음을 해서 그 테이프를 전달해 줬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내가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궁금하셔서 노래를 듣다 보면 분명히 그 노래는 내가 했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다 보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의 전달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셔서요, 객관적인 나의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그래야 내가 이 소리를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더 좀 좋게 바꿀 것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아마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실 때는요,
자기의 그 성량을 100%다 어느 곳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단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성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 따라서 발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나누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발성법인데요. 이 등급을 5단계로 0, 25, 50, 75,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음성은 속삭일 때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음성은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보통 성량의 0에서 30% 정도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상담하거나 면담을 할 때 이렇게 개인화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발성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보통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등급은 50 정도입니다. 이것은 내 성량의 한 30 내지 50%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분중화술이라는 말씀 별로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작은 미팅을 할 때나 회의할 때나 좌담 그런 것을 보통 분중화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중요한 말을 할 때 음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등급으로는 7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중화술인데요. 보통 자기 음성의 50에서 100 정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할 때 클라이맥스라는 것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뭐 연설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도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클라이맥스 때 여러분들이 보통 한 90 정도의 그런 성량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높은 음성은 우리가 발악할 때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내 성량의 100%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화로 통화를 할 때요. 처음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분을 전화로 통화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실 텐데 아마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물론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좋다라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목소리가 좋게 타고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좋은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내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세가 발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자세와 발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바르게 해야 좋은 목소리. 사실은 좋은 목소리 이전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려면 자세가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요, 몸의 자세는 첫 번째로 하실 일이 목을 똑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는 성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목이 똑바라야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체에 불필요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상체에 우리가 힘이 들어가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요. 긴장을 하게 되면 좋은 목소리가 나오질 못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깨에 힘을 뺀다. 어깨에 힘을 집어넣게 되면 긴장. 여러분들이 모든 운동을 배우실 때도 보면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복식 호흡을 하다가 점차 자라나면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되지요. 그 흉식 호흡은 좀 숨이 짧게 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늑골 등의 작용으로 흉곽을 우리가 확대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소리를 내는 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근 등에 의해서 횡격막을 상하 운동을 시켜서 내는 이런 두 가지의 소리가 있는데요. 흉성은 흉식 호흡에 의한 것이고요. 말 그대로 복성은 복식 호흡에 의한 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악하시는 분들은 복성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깊이가 있고 그 길이도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소리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허리를 핀다라는 거.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몸의 가장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허리가 바르게 펴셔야 자세가 바르게 되고 그래야 목소리는 참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에 약간 무게를 둔다. 우리가 상체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긴장이 가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약간 무게를 둔다는 것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혀서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식 호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식 호흡은 건강에도 좋고 좋은 목소리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식 호흡 지금 갑자기 하시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두 손을 아랫배에다 대시고요. 숨을 한번 들여 마셔 보십시오. 숨을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들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10박자 정도 세시면서 숨을 들여 마시게 되면 아랫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 마신 숨을 또 바깥으로 천천히 10박자에 의해서 내십시오. 그렇게 되면 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대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익히시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손을 배에 대지 않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앞으로 드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목소리, 사실은 좋은 목소리는커녕 그냥 소리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건에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성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음성기관은 우리가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이 세 기관이 조화를 이루어져서 그 소리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폐와 기관이 있는데 우선 음원이 되기 위한 음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성대인데요. 그 성대를 진동시키기 위한 공기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폐와 기관은 공기를 내뿜거나 들여 마시는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성대인데요. 자,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줄, 보통 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현에 상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현이 진동을 해서 소리를 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명강. 우리가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를 확대하는 이 공명강은요. 성대만으로도 사실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소리를 증폭시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디오를 보면 스피커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바이올린에 대해서 제가 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바이올린으로 치자면은 몸통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입이나 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소리를 내는 것이고 우리 짐승도 소리는 내지요. 근데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조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 혀, 목젖, 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대라고 하는 것은 심호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대라고 하는 것은 심호흡을 하는데 이 심호흡을 하면 할수록 성대가 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통과를 하면서요, 이렇게 성대가 떨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음으로 갈수록 이 진동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진동수는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대 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성대 진동수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의 진동수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음으로 갈수록 성대 진동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좀 저음이고 여자들이 고음이죠. 그래서 1분에 남자분들이 한 100에서 150 정도의 진동수가 있고요. 여자분들이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여자도 어느 남자분보다 저음인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조금 저음이라서 아마 보통 여자분에 비해서는 좀 진동수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음이든 저음이든 자기가 성대에 가진 역량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성대에 무리가 가서 소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대를 울려서요, 우리가 기왕 소리를 내는 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좋은 소리를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보면 우리가 목소리에 힘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또 목소리가 왜 차일드 보이스라고 그러죠. 너무 어린애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교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 교정을 하는 건데요. 평상시에 힘이 없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아마 힘 있는 목소리를 연출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한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조금의 노력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좋은 연설문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문 사설. 이 신문 사설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문 사설을 자꾸 읽다 보면 우리가 목소리에 힘도 있어지지만 또 하나
이게 다 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사에도 굉장히 밝아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글 등을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폭이 너무 가늘어서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프로답지 못하지요. 이런 분이 만약에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영업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 프리젠테이션하는 그런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답지 못해 보이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어른의 목소리처럼 좀 자신감 있는 신뢰도가 높은 프로다운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파열음이라고 아시죠? 이 파열음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소리인데요. 혹시 도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1시간만 도고 공부하고 나면 굉장히 배가 고프다고 그러지요. 힘을 많이 써서 그런데 이 파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 까, 다, 따, 타, 바, 빠, 파.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지금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음폭이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굵어져서 아주 풍부한 성량으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제가 전달하는 발음이 불분명하다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청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이 제대로 명료하게 전달이 안 된다면 상대방이 제 말씀을 경청을 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이 좋은 목소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정확하게 자꾸 우리가 발음을 함으로써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받침이 있으면서 어려운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 효과가 아주 그냥 증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전에 아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심호흡, 특히 이렇게 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시라고 제가 잠시 이 시점에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발음 연습을 발음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요령이라면 먼저 숨을 한번 크게, 아까 심호흡, 복식호흡,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하셨지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자 한자 발음을 하시면서 좀 단숨에 읽어 내려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려운 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글자 많이 책에서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왜 개그우먼들이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음을 조금 웃기게 그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만큼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천천히 한자 한자 간장, 공장, 공장장은 이렇게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속도를 내서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그냥 빠르면서도 아주 정확한 발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어려운 발음의 문장들을 하시다 보면 아마 다른 발음들은 굉장히 쉽게 정확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기 있는 저분이 박법박 박사이시고 여기 있는 이분이 백법박 박사이시다. 어떻게 괜찮게 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문장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 줄 아는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이게 발음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걸 듣기에는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발음 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데 처음에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저기 있는 말뚝이 말매 말뚝이냐, 못멜 말뚝이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문장이 좀 깁니다. 이것은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콩깍지인데 이것도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온 소장수는 헌소장수이고 금년에 온 소장수는 새소장수이다. 예, 이 정도 어려운
말 이렇게 발음 훈련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것만 연습을 잘 하시게 되면 왜 이 말이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발음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뭐 당연한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을 할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 사실 우리나라 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자음과 모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글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음과 자음 다 잘 발음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어려워서 손을 못 드시던데요. 발음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파벳은 굉장히 잘합니다. 심지어는 알파벳을 A, B, C, D, E, F, G 이렇게 영어로도 해서 알파벳은 어떻게 보면 한국말의 자음, 모음보다도 더 잘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공용어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 글을 잘 알고서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음, 자음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그래야 정확하게 명료하게 상대방에게 나의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면에 두 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한번 앞에 거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뒤에 것도. 이게 좀 방송이 아니면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발음을 하실 텐데요. 이거 앞에 것은 개고 뒤에 것은 개입니다. 좀 발음이 틀린 게 좀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부분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대부분 정확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아나운서들이 발음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시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자음, 모음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강의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사실 흔히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거든요. 자, 복 받았다 생각하시고요. 좀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리를 낼 때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이 모음과 자음이 필요하고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아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발음을 잘하시면 다른 모음도 다 잘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 발음도 그냥 아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아 발음은 손가락 3개를 입에 넣고 아 했을 때가 가장 정확한 발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 발음은 손가락을 2개, 그 다음에 에는 엄지손가락을 하나 넣고 에,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요 에와 에, 이 발음만 정확하게 하시면 다른 발음들은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음인데요. 이 자음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직접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예, 제가 좀 발음을 좀 부정확하게 했네요. 그래서 이런 자음을 제대로 읽으시는 분이 생각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기점으로 이런 자음도 좀 정확하게 아셔서 발음을 할 수 있고 남들에게도 말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 수업을 들어서 아실 테지만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른 편입니다. 물론 말이 빠르다고 그래서 이 말이 빠르다고 해서 무슨 법에 저촉을 받는 건 아니지만 말 빠른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빠르게 되면 발음이 명료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속도로 해야 가장 좀 남들이 듣기에도 좀 편안하고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왜 아나운서의 뉴스를 들으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시는데요. 그분들은 1분에 한 35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의 속도로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로 호흡수는 1분에 16번에서 18번 정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한 호흡에 여러분들 한 20음절 정도 를 하시게 되면 거의 무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숨을 쉬거나
하다 보면 지금 모양새가 좀 우스워 보이고 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식호흡 잘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좀 중간에 말 끊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영어에도 액센트와 인토네이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도 고저 장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단을 잘 맞췄을 때는요, 굉장히 상대방이 듣기 아주 품이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가 몇 개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 예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새 뭐 대장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사극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막 전하,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좀 경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하하고 좀 길게 얘기했을 때 훨씬 품위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불이 났다고 했을 때는 화재가 난 겁니다. 화재가 났다. 이것은 화재가 풍부한 얘기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가 풍부한 것이고요. 화재가 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최를 좀 길게 해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서울은 관광도시입니다 할 때 관을 좀 길게 해주셔야지 짧게 하다 보면 관광도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서울은 강간, 이렇게 강간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도시도 좀 잘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품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몸짓과 손짓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몸짓과 손짓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좀 강하게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 잘 아시죠? 히틀러는 연설도 잘했지만 연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도 아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제스처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이것도 알아두신다 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하실 때나 연설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스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을 벌린 채 높이 들어서 연설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것은 나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손으로 우리가 심장을 누르는 것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내가 상대에게 성의가 있고 충성심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먹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은요, 굉장히 이거 공격적인 포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패기나 의지의 그런 강인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위로 치켜 세우는 것은요, 목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일치 단결을 호소하는 그런 포즈이면서도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워 보이는 것은요, 입으로만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아주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이때 손가락은 손바닥을 내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효과가 훨씬 배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킨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로 삿대질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질 못하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킬 때는 항상 손을 모아서 하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그런 정도는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 기억을 하고 계셔도 또 표현할 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 남용을 해도 뭐 보기가 좋지 않겠지만 이런 또 신체적인 제스처를 너무 표현 안 하셔도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야기에 흥도 돋구고 또 어떤 정열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오늘의 포인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몸의 자세가 바르야 되는 거 기억하시지요? 목을 똑바로 하고요. 또 어깨 힘도 빼주고 허리도 펴시고 또 복식 호흡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엄지발가락에 무게를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좋으면 목소리가 좋은 건 당연하겠죠. 오늘은 이제 좋은 소리와 제스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